안녕하세요. 유리한 미국 변호사 채널의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첫 채널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미국 이민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도움이 되실 법한 주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첫 영상으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들 요새 많이들 하시거든요. 20년 동안의 미국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릴 거고, 미국 이제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부동산 사시는 것과 영주권자 아니신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 사시는 게 좀 달라요. 세금 이슈가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부동산 20년 동안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 부동산을 한국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들이 있어요.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플랫폼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곳은 미국에서는 질로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질로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12만 6천 불이래요. 10만 불이 지금 뭐 하나로 한 1억 2천 정도 되는 돈이니까 12만 6천 불이면 1억 5천 정도 되었던 금액이겠죠. 근데 2021년에 이제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25만 9천 불로 이제 100%, 사실상 20년 만에 106%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6% 갖고 에게 뭐야, 고작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샌디에고나 하와이나 이런 것들은 훅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106% 정도 올랐고요. 그 에이비전 영 글로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곳인데, 그쪽에서 진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 주택 가격을 포괄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아시겠지만 2008년에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힘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집값이 좀 하락을 했다가 2007년 정도 최고점, 그때는 제일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이니까 그때까지 집값이 올라오는데 한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이제 가격 변동은 아무래도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펀드라던가 이렇게 단기적이지 않고 10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집값 어디가 많이 비싸고 어디가 별로였는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 집값 평균이 이제 인기 있는 지역에서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하와이는 전통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보다 집값이 평균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를 비롯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오레곤, 워싱턴 같은 거는 지난 20년 동안의 집값이 극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택 시장, 요쪽 그 서부 해안가 지역은 50%에서 100%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가장 이제 이익을 얻은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캘리포니아 마데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근 도시인 산호세나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이제 뭐 235%로 그리고 219%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해안가 지역들에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 있는 쪽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평균 가격이 원래는 36만 4천 불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100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 지역은 많이 훅 뜬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나마 많이 못 뛰었던 지역이 이제 114%인데, 거기 워싱턴 주에 있는 야키마라는 곳이래요. 도시 이름 참 희한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위 20개 도시 중에서 디트로이트랑 시카고는 지난 20년 동안 그 가격 성장이 많이 느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 뛰었는데 안 뛴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미시간주 플린트란 곳이래요.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미국 영주권자랑 영주권자 아닌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때 다른 세액적인 차이를 말씀을 일단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근데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부동산을 할 때 대출 금리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새는 잘 주지도 않는다고 말들 하더라고요. 금리도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거고,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계약금으로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10% 이내라고 한다면 한국인
그냥 영주권자 아닌 신분에서는 30에서 50% 정도는 선납금을 미리 내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 신분에서 부동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임대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30%를 원천 징수해서 가져가니까 세금 이슈가 있고요. 또 양도시에도 15% 아예 징수를 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 법적인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고 한국인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외국한 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가 부동산 사려고 미국에 나갔고 부동산 팔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돈을 매년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려고 돈을 내보냈지만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면 이 돈은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거고요.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종합소득이나 기타 소득 명목으로 또 세금 발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내보낼 때 영주권자는 내가 이 돈을 그 해외 이주 목적으로 돈을 내보냅니다 하고 끝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라던가 뭐 우리가 은행 정보라던가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막 돈 못 보내요. 이런 세무서를 가야 되는 거고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 저희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그 투자 관련 기반 서류를 다 받아 오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영주권자는 미국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 미국 세법을 따르면 되지만 한국의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도 보고하실 의무가 있으세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세법상 신고 납부 의무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세금 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주권자가 아닌 거주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도 한국에도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셔서 20년 동안의 집값 변동과 그리고 영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닐 때 미국 부동산 투자하셨을 때의 세금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골라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